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환경국장님께서는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환경국장 이강입니다. 이기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도구에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환경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옥주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최효승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최영관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지민철 환경지도과장입니다. 장진수 생태하청과장입니다. 공지원 식품정책과장입니다. 이어서 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일반회계 특별회계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환경국 총 세입 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44억 7,470만 6천 원이 증가된 650억 5,328만 7천 원으로 주로 하천 유지관리 및 신규 추진하는 도비사업 보조금에 따른 증액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서면으로 가름하고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1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환경국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17.7% 증액된 1,891억 3,272만 6천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2페이지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환경정책과는 1억 4,354만 5천 원이 증액된 455억 1,574만 5천 원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취약계층 이용시설 맑음 쉼터 조성 및 돌봄 사업 9,28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기후에너지과입니다. 기후에너지과는 9억 8,970만 4천 원이 증액된 50억 7,995만 5천 원입니다. 신규 편성으로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 2억 3,344만 원, 은산오리 도시가스 공급시설공사 4억 6,496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자원순환과입니다. 자원순환과는 149억 301만 원이 증액된 1,221억 811만 9천 원입니다. 2025년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원가 산정 위탁 총액 중 금년도 미반영된 3개월분인 142억 9,607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평택 에코센터 최종 폐기물 처리비 부족액 확보를 위하여 5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환경지도과입니다. 환경지도과는 소음 측정 규정비 구입으로 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생태하청과입니다. 생태하청과는 38억 5,282만 3천 원이 증액된 141억 9,416만 5천 원입니다. 관리천 제방 유지관리 공사 등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비 2억 6천만 원, 지방하천 소규모 준설 4억 5천만 원, 안성천 산책로 데크길 조성사업 18억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식품정책과입니다. 식품정책과는 1,771만 4천 원이 감액된 16억 1,958만 9천 원입니다. 지역급식 관리지원센터 운영사업의 도비 보조비율 상향에 따라 국비 시비 1,771만 4천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 기후에너지과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안은 기부금 수입 13억 4,361만 9천 원, 2024년 회계년도 결산 승인 결과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6,608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8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농촌주택 태양광 설비 설치 3억 8,546만 7천 원, 마을 공동보수 및 찜질방 설치 등 35개 사업 7억 6,124만 6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국 소관 상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소해 주시고 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승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그 사업 명세서 162페이지 보면 유해조류 퇴치 해갖고 그 떼까마귀 레이저 수리 감액을 했는데 그 수리 불가로 인해서 감액을 하면 그러면 새롭게 퇴치기를 구입을 하나요? 아니요, 저희 구입비는 아직 없고요. 저희 구입 이 장비가 고장이 나서 그 위탁하는 업체의 장비를 활용을 해서 퇴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수리가 불가능한 게 몇 대예요? 지금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 한 대입니다. 한 대? 네. 그럼 이거 구입하려면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요? 당초에 그 구입했을 당시에 한 2, 300 들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업체 걸 빌려 쓰는 데는 비용이 안 들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업체는 그러면 무상으로 할 리는 없고 그 퇴치 비용에 인건비 산정 내역에 포함해서 들어가는 거여서 그 장비대로다가 별도의 계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거기다 용역을 몇 개요? 떼까마귀 처리 예, 그렇습니다. 업체에다가 위탁해서 퇴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굳이 뭐 수리할 필요는 없는 거네요. 우선은 지금은 필요가 없고요. 나중에 이제 뭐 업체가 바뀐다거나 아니면 그 업체에서 장비 뭐 비용을 요구한다 그럴 때는 자체 장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특히 이 겨울철에 심하잖아요, 민원이. 예, 그렇습니다. 그럼 민원이 더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시작을 이제 업체 선정 관련해 가지고 좀 시간이 오래 걸려서 올해 같은 경우에 2월 말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기간이 남아 있어서 올해까지는 충분히 아직 중지된 상태라서 겨울철에 다시 시작을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취약계층 이용시설 맑은 쉼터 조성 돌봄 사업 162페이지인데 전년도 예산에서 그 맑은 쉼터 유지 보수하고 맑은 쉼터 조성은 신규로 편성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경기도에서 추진했던 사업인데요. 이게 시군에서 보조 사업으로 내려오면서 올해 신규로 편성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뭐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다 그 어린이나 각각 부서에서 우리가 그 공기청정이나 여러 가지 임차를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이거는 대상이 어디예요, 그럼? 지금 관련 부서에서 임차해 주는 거는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법적으로 그 관리 규모 미만에 대해서만 지금 대상이 되는데요. 노인 요양시설이나 어린이집, 뭐 장애인 시설, 지역아동센터 이게 대상입니다. 그래서 실내 공기질 그 개선을 위해서 뭐 시설 개선이나 아니면 실내 공기질 측정이나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맑은 쉼터 조성에 400만 원 10개소인데 뭐 어떻게 조성하겠다는 거예요? 맑은 쉼터가? 뭐 전체적으로 뭘 조성을 한다기보다 기존의 그 시설물에 곰팡이 제거한다거나 방수 페인트 시공한다거나 이런 개선 사업을 하는 거고요. 이름이 이제 맑은 쉼터를 조성한다는 명칭입니다. 이거는 기존의 시설을 개선을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400만 원 가지고 어떤 사업들을 하는지 내역 좀 해갖고 자료 좀 보내주십시오. 올해 처음이라서 지금 경기도에서 했던 걸 확인해가지고 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 그 163페이지 보면 지금 이게 노후경유차 운행 시스템 그 유지보수 사업비가 있는데 이게 뭐 이거는 변동은 없는데 지금 저번에 말씀하실 때 이 단속 카메라가 고정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저도 이제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다니다 보면 굉장히 매연을 많이 배출하는 트럭 같은 경우가 있어요. 근데 뭐 상대적으로 굉장히 심한. 근데 그게
이 단속 장비가 고정돼 있다 보면 이거 체킹하는데 좀 한계가 있잖아요. 거기만 벗어나면 우회하기만 하면 단속에 걸릴 확률이 좀 떨어지잖아요. 예. 그 부분에 좀 대책이 좀 있으세요? 그 부분은 저희가 장비를 해서 단속을 한다기보다 시민의 신고로 대부분이 신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차주한테 개선을 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주민신고에 그 부분을 의존하겠다? 그거 말고는 뭐 승용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딱히 좀 하여튼 고민은 돼요. 저희 전국에 다 있어요. 평택시뿐이 아니라 각 시마다 다 설치돼 있고 그래서 그 시 경계 대부분 경계 넘나들 때 노경유차라는 게 이제 대상이 정해져 있는 거고 이건 이제 매연 단속용이라기보다는 그 오래된 차들이 있어요. 노경유차로 지정된 그 차들이 미세먼지 그 경보가 울렸을 때라든지 특별한 기간 동안에 운행을 정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는 그럼 노후경유차에게 운행 제한 정비가 연간 되면 며칠이나 정지시켜요? 평균 일수가 있어요? 언제 보통 1월에서 동절기 주로 이제 동절기가 발생하겠지만 12월부터 3월까지 계절관리제라고 그래가지고 그 기간 동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12월부터 두 달은 전체 3월까지. 전 기간이 다 해당이 돼요? 3월까지 휴일은 제외되고요. 3월까지 단속인데 대상 차량이 그러니까 5등급 차량에 대해서만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그 도시가스 공급 관련해서 사업 명세서 166페이지 보면 그 은산 오리는 이게 언제 결정된 거예요? 은산 우리는 이제 그 작년에 결정이 돼가지고 예산을 지금 1월부터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그럼 주님의 은산 1, 2부터 4리까지 공급 기반을 마련하려고 지금 하는 사업 중에 하나네요. 예, 그 은산 우리 이제 도시가스 공급 민원이 있어서 그거 민원 해결하는 거하고 은산 1, 2부터 4리까지 이제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또 거기가 지역이 좀 요새 다른 사안으로 좀 시끄러운 부분이라 관련이 돼 있는 부분인가 전화 드렸고 진지 드렸고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사업 이 도비는 이거는 이번에 추경이 처음 편성하신 거잖아요. 네, 21년부터 추진을 계속 연차별로 해왔던 겁니다. 근데 왜 이거는 이 지역이 이 북부 쪽으로 다 마을이 선정이 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 네. 예, 신청된 데가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접수는 5개 마을에 예, 예. 접수했는데 네, 도에서 이제 3개만 선정이 돼서 도에서 예, 예. 그 자원순환과 질의 좀 드릴게요. 예, 이 폐기물 처리 시설 확충해서 167페이지에 보면 7개 1번 산업단지 근데 이게 과정이 이게 올해 과정이 아니라 이게 굉장히 오래된 거잖아요. 이게 몇 번 이 검토들을 몇 번 했었거든. 그 전에는 해다가 이제 소각장으로서는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했다가 또 뭐 재활용 검토했다가 이런 과정이 있는데 이게 이번에 어떤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이걸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2001년부터 2019년까지 칠계동 소각장을 운영을 해 오다가 고덕에 있는 에코센터가 생기면서 그 소각 시설이 이제 고덕 에코센터로 이제 전환이 된 거거든요. 그건 알고 있어요. 24년도에 그 경미한 변경으로 이제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으로 추진했었습니다. 근데 도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그 지정권자인 경기도에서 개발계획 변경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 기본계획 변경을 이제 절차에 따라서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제 용역이 필요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그럼 거기는 우리는 거기서는 그럼 도에서는 실계산업 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을 어떤 방식으로 요구하는 거예요? 산업단지 기본계획 변경하는 데는 이제 경미한 사항과 중대한 사항 이렇게 나뉘는데 이제 경미한 사항으로 우리가 이제 협의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도에서 협의 과정에서 그거는 이제 중대한 사항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한 절차가 필요해서 그 용역을 좀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기본계획 변경을 요청을 하기 위한 단계라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적관장과 재활용 선별 시설로 네네. 하려고 하는 게 우리는 경미한 시설이라도 협의하면 끝나는 걸로 생각을 해서 했는데 동일한 목적으로 했는데 왜냐면 기존에 소각장이었으니까. 근데 여기는 그 주변 여건이 많이 변화됐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대한 변경이니 용역을 해서 용역 결과를 가지고 협의해 보자 이런 요구잖아요. 하여튼 뭐 저희 여러 가지 지금 뭐 이런 시설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잘 용역해서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한 또 주민들의 또 여러 가지 또 의견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예. 의견 수렴도 예. 하고 그러려면 또 그 부분이 좀 설득을 하려면 이 시설의 설치나 운영이나 이런 거에 대한 좀 투명성이나 예. 예. 이런 부분들도 잘 설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생태하천과 그뭐 지방하천 유지보수비로 도비 많이 받으셔서 뭐 애쓰셨는데 그 보면 그 이번에 작년에도 그렇고 요새 그 집중호우로 인해서 하천이 범람의 위기도 있고 일부 범람도 했었잖아요. 예. 하여튼 그 우기 근데 이게 완공이 막 25년 8월 막 이래서 그 최대한 좀 시기를 땡겨서 준설의 효과가 좀 실질적으로 발휘돼 갖고 그 좀 피해가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좀 당부 드립니다. 이 예산을 4억 5천 준설공사하고 세 군데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건 당부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방하천 중에 관리천이라고 전에 우리 국장님이 아주 고생 많이 하셨는데 또 환경지도과도 그렇고 근데 거기 이제 그 현장을 저도 하여튼 수십 번 갔는데 그 하천에 보면 일부가 포장은 돼 있고 일부는 또 그냥 흙으로 돼 있어서 실제 그 다니기가 어려운 부분들도 있어요. 예. 뭐 그 일반 차량이 도 있지만 근데 농업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건의도 했었어요. 좀 거기 포장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과장님이 관심 가지고 그 관리천 그 제방 부분에서 예,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 안성천 산책로 데크길 조성 사업 170페이지면 이거는 어떤 걸 조성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데크길을? 여기는 안성천 그 군문교 좌우측으로 해서 데크길을 조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도로 자전거 도로나 지금 현재 제방이 자전거 도로 지금 현재 이용을 하고 있고요. 네. 제방 그쪽 보면은 번면에다가 데크를 설치를 해서 그 산책하는 보행자들 위해서 안전사고 위험성 때문에 그걸 별도로 설치할 근데 이게 사항입니다. 사진으로 보고 제가도 현장 가보면 양쪽에 나무가 심어져 쉽게 돼 네, 있다. 그거는 나무는 제외시키고요. 그거 떼어서 번면에다가 설치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 현재 지금 내일 저희 한강청에다가 사전 협의를 했는데요. 일단은 그거는 제방성 안전성 검토를 보안이 떨어져서 저희들이 내일 가서 다시 협의할 예정입니다. 거기까지는 물이 물이 때도 들어오진 거기까지는 않습니다. 안 차죠? 예. 유지 관리 문제도 있기 때문에 잘 진행되길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 자원순환과나 넘어갔네. 그 폐기물 관련돼서 그 기존에 뭐 예산 안 됐던 게 있어서 새롭게 필요한 위탁비 해서 뭐 142억 예. 금액 그때 요구했는데 본 예산에 9개월치밖에 반영이 안 돼가지고 나머지 3개월분이 요번에 추경에 그건 반영한 겁니다. 뭐 저번에 우리 의원 간담회 때도 국장님이 이 쓰레기 봉투 부분에 대한 보고도 하시고 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한 부분과 좀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지금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업체에 대한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도 예. 적절한 비율이 필요한다는 고민도 있어요. 예. 예. 돈의 거 좀 판단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끝으로 그 우리가 그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 지역 지원 사업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네. 주변 지역 사업 중에 218페이지 보면 소득 증대 사업 중에 보면 이게 마을 공동 농기계 구입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그래 마을에서 공동으로 해서 농기계 구입하겠다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이게 운영상에 이게 또 분란의 부분은 또 생기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좀 돼요. 이게 이제 마을에서 의견을 모아가지고 그 지역 협력위원회에서 이제 사업을 확정한 사업이라, 근데 크게 이제 민원 같은 거는 발생하지 아니 않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그거는 민원이 없죠. 그 마을에 농기계가 실제 가서 예, 예. 운영 중에 예. 고민이 있는 거죠. 그걸 객관화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이게 돼야 되는데 근데 그런 것까지 이제 과에서 뭐 관여하기도 어렵고 이거는 하여튼 몇 년 동안 계속 보면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고 한편으로는 이제 이런 기금들이 이런 특별회계에서 이런 조성된 부분이 과연 그 지역의 진짜 마을을 위한 사업이 어떤 것들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어요. 이건 사실 그래서 좀 잘 되고 있는데도 좀 확인을 해서 좀 감안을 해서 좀 예산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 또 거기다 제안도 좀 하고 이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한계가 있는 부분이라 좀 하시는 몇 번 말씀을 드렸어도 왜냐하면 또 그게 그분들이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요청하시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는데 자 하여튼 그런 우려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지고 네. 예, 좀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유승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손하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네, 바랍니다. 방금 뭐 유승영 의원님께서 그 공동체 사업으로도 해서 농기계 구입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 농기계에 대해서 잘 아세요? 네, 농촌에서 생활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트랙터가 몇 마력 몇 마력이 있어요? 트랙터 마력수.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뭐 농촌에 계셨으면 뭐 농업에 종사를 하셨었나요? 네, 젊었을 때 한 1년 반 정도 그 했습니다. 트랙터 운전 해보셨어요? 경운기 트랙터 해봤습니다. 요 옛날에 하신 거네 경운기. 방금 뭐 유승열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사실 이게 어떤 농기계를 구입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내용이 여기 안 나와 있어서 그냥 농기계 구입 뭐 공동 농기계 구입 그렇게 해놨는데 이게 사실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부속 그 장치를 구매를 해서 공동으로 써야 되는데 구매를 해서 누구한테 이렇게 맡기면은 개인 거로 이거를 활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담당 과장님이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예, 예. 그냥 자율적으로 맡기시면 안 돼.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그 한 겨울철에 우리가 이제 평택시가 폭설로 많이 그 지난해 하우스도 많이 이제 주저앉았고 그래서 피해가 컸었는데 마을 진입로 눈 치우는 거를 이 동네 뭐 이장님이나 통장님들이 자기가 본인이 갖고 있는 트랙터를 차고지에서 끌고 나와서 눈을 치우다가 아마 이 진이 쪽에 있는 그 분이 트랙터가 파손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저기 안전총괄과하고 이제 그 협의를 좀 하고 그랬는데 지원 방법이 없다. 평택시에서는 그렇게 하게 되면은 누가 내가 보유하고 있는 트랙터를 끌고 나서 눈을 치우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앞에 이제 그 바인다라고 이제 그거를 교체를 해서 이제 밀고 다녀야 되는데 그거를 예전에도 지원 사업이 있어서 마을별로다가 그 하나씩 그거를 지원을 해주는데 다 개인이 소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가 이용하기 어렵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뭐 우리가 그런 부분을 그 동네 주민들이 이제 뭐 회의를 걸쳐서 선택을 해서 했겠지만은 결국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개인 소유물이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 특별회계에서 그러면 그 여기 내용을 보면은 그 토지 매입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건 가능한 거예요? 특히 지원 사업비로다가 마을 해관, 도곡 삼리, 부지 매입. 네, 그건 이제 그 가스공사 그 지역 협력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 가스공사에서 지역협력위원회에서 그 지원하는 그 섹터가 어디까지예요? 몇 킬로까지예요? 2km입니다. 1km. 예. 1km 내에 네, 네. 요구하는 거는 뭐 연간 그 예산 내 범위 내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다 예. 들어줄 수 있다. 네, 네. 그런 말씀이죠. 그럼 여기 저기 쓰레기 소각 거기도 1km인가요? 고도? 매입장. 아까 뭐 저기 유해 조류 퇴치에 대해서 이승열 의원님 말씀하셨지만은 이거는 수리가 안 돼서 그냥 폐기시키는 거죠? 당초 수리를 하려고 했는데요. 네. 네, 수리가 불가해서 이제 수리 예산을 지금 반납을 하는 거고요. 그 기계는 신규 이제 구입을 해야죠. 신규 구입은 이제 향후에 별도로 검토를 한번 해봐서 저희가 필요할 시에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할 텐데 꼭 내년 본 예산에. 올해는 이제 그 시기가 지나갔나요? 까마귀 그 올해는 업체하고 이제 용역 계약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내년 본 예산에 반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평택시에서 이거 수량으로다가 하나를 보유하고 있었던 거예요? 몇 개를 보유하고 있었던 거예요? 평택시 전체로는 3개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3개요? 예, 근데 사용은 지금 한 군데서는 사용을 하고 있고 두 군데서는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못 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안 나와 있어가지고. 저희 이 예산은 한 개 저희 과에서 수리하려고 했던 한 대 예산이었습니다. 그게 아마 뭐 조류를 살생을 할 수는 없고 이제 쫓아내는 방법인데 아마 도심 그러니까 제 지역으로 따지면 세계동 같은 데에서는 한동안 그 배설물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막 어디 관광 어디 뭐 이렇게 가려고 새벽에 나와서 그 관광버스 대기하고 있다가 거기서도 막 이렇게 위에서 쏟아져 가지고 피해 본 사람들도 있고 그러는데 이거는 뭐 내년 본예산에 담아서 추가로더라도 수량을 늘려서 해야 될 겁니다. 과장님 답이 없으시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 시설을 지금 도시공사에서 그 차량을 6대인가 운행하고 5대인가요? 지금 7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7대인가요? 네. 연간 한 대당 한 1억 정도 들어가죠. 전체 운영비 말씀하시는 예. 거의 예산상으로는 좀 1억 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흡입을 하는 거잖아요. 도로면에 이렇게 예. 살포된 비산먼지를 이렇게 흡입을 차가 지나가면서 흡입을 하는 건데 그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봐요? 저속으로다가 운행을 하던데. 지금 미세먼지 저감 효율 면에서는 환경부에서 제시한 자료로는 청소차보다는 높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테스트는 안 해보셨죠? 주변 기존의 환경 그 농도 체크를 하고 비산먼지 차량이 지나갔을 때 한번 체크를 하고. 자체 차량에 그 미세먼지 측정할 수 있는 센서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거로 봤을 때는 저감 효과는 있는 거로 나옵니다. 근데 농도 자체가 대기에서 우리가 도시 대기 측정망에서 나오는 수치보다는 훨씬 낮은데요. 효과는 확실히 있습니다. 제가 그 행감 때 한번 그것 좀 보려고 자료 요청을 좀 한 기억이 나는데요. 일일 몇 킬로 운행을 했고 예를 들어서 뭐 일일 뭐 10킬로를 운영을 했다. 그러면은 10킬로 운행 결과에 따라서 비단 먼지를 몇 킬로를 흡입을 했나. 그거 계산은 자동차에 다 달려 있어요? 중량 체크나 이런 게? 중량까지는 제가 확인을 좀 못했고요. 네. 최종 저희가 그 흡입한 양은 네. 그 모아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계산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일곱 대가 운영했나 그랬나요? 네, 한 대당 10km씩을 운행을 할 때 물론 이제 양 차이는 조금 각자 다를 수 있겠지만은 뭐 비산먼지를 예를 들어서 뭐 20kg를 흡입을 했다. 그러면 이제 어느 뭐 우리가 집안에서 청소기를 쓰게 되면은 흡입한 그 양을 우리가 이제 쓰레기통에 이런 데다 버리잖아요. 예. 그럼 이거는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날 그 흡입량에 대한 그 처리를 폐기 처리를 지금 저희가 잠깐만요. 생활 쓰레기로 위탁 처리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수불 대장이 다 네, 있다는 있습니다. 말씀이에요. 네. 그 죽백동의 수소차고지에 거기에 이제 환경정책관과 거기서 그 10억 얼마죠? 그 도로 확포장 사업비 그 지원해 주는 게 있죠. 확포장 죽백동.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네? 그 2차선을 4차선으로 넓혀달라는 사항인데요. 확포장. 예, 진입로. 확장하는 거죠. 예. 마을 진입로 예, 확포장. 예. 그럼 어디 가야 되는 거예요? 기후 에너지까지 합니다. 아, 기후에너지까지 되는 예. 거예요? 그게 거기 그 주민분들께서 거기 이제 뭐 최종구 의원님 지역구시지만은 2024년도에 그걸 공사를 아마 해주기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진행이 안 되고 있다. 어떻게 되는 건지 좀 궁금하다라는 그런 문의가 좀 왔어요, 저한테. 네. 그거 뭐 이전에 답변할 수 있는 건가요? 그 부분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네. 그 공사 현장에 그 환경 신호기라고 그 설치하게 돼. 그 환경 신호기가 맞나 모르겠어요. 그 농도 측정하고 뭐 이렇게 공사 현장에 그 현장에서 직접 그 설치하는 거. 그건 어느 거예요? 관리 단속하는 데가? 네? 환경지도과? 네, 공사장. 아파트 뭐 공사장이라든지. 비산먼지 네네네. 관리 차원에서 지도관. 그게 그 면적에
따라서 어느 식으로 그걸 설치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규정, 설치 규정. 제가 알기로 규정은 없고 업체에서 대규모 공사장인 경우에 뭐 정확하게 수준 뭐10,000 이상 뭐 이런 예를 들어서 그런 대규모 공사장인 경우에 자발적으로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설치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안 다니시는 거네, 그죠? 공사 현장에. 그러니까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제 뭐 어떤 대형 공사장에서 토사가 반출이 된다 할지라도 대부분은 토사의 채취와 동시에 이제 반출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세련 시설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보강을 하는 부분이고요. 이제 보통 비산먼지 쪽은 반출되기 전에 일시적으로 이제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노면에 이제 흙을 쌓아놓게 됐을 때 바람이 불거나 그러면 이제 비산먼지가 발생이 그래서 되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덮어놔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점검을 하는 부분은 그런 이제 이렇게 야적장 같은 게 운영이 되는 시설에서 그런 관계 규정을 지켜서 다 덮어놨는지는 저희가 이제 상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뭐 전체 양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점검 대상에는 이제 포함이 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보면은 이제 뭐 토사를 운반하는 차량하고 일반 차량하고 진출 인도가 틀려요. 현장에 앞에 가 보면은. 그런데 이제 세륜기를 설치를 해놓고 이제 작업 차량들은 그쪽으로 다 운행을 해서 이제 나오고 들어갈 때 이제 거의 나올 때 이제 세륜기를 작동을 해서 타이어에 그 흙 묻은 거 뭐 이런 부분을 이제 세척하는 부분인데 그거를 관리를 안 하면 안 하고 그냥 나오는 차들이 많아요. 저희가 그 세륜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현재 이제 철저히 관리하고 있고요. 뭐 공무원이 24시간 배치돼서 할 수는 그렇죠, 없지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또 이제 민간에서 이제 그 관심 있는 분들이 사진을 이제 보통 많이 체증을 해서 신고를 해주시면 그거에 따라 이제 적절하게 다 행정처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민간 신고가 생각보다도 좀 많이 있는 편입니다. 가재지구 쪽에 아파트 현장에 있는데 그 산업단지 쪽에서 창문을 못 열어놓을 정도로다가 굉장히 심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주변을 가봤어요. 환경 신호기가 설치가 돼 있나 안 됐나 없더라고. 어디다 붙여놨는지 잘 안 보이더라고. 저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지도 관리를 하실 때 차량 뭐 정문 앞이라든지 사람이 많이 통행하는데 그런 데다가 설치를 해놔야지 한 뭐 사각지대에 갖다가 그 설치를 해놓고 설치했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볼 수 있는 장소에다 설치를 해야 되는데 기후 에너지가 그 태양광 설치 사업이 있잖아요. 네. 지금도 이 태양광 설치 사업을 권유를 많이 합니까? 네, 지금 권장하고 있습니다. 장단점이 뭐예요? 이제 전기 에너지 감축을 하고 있고요. 네. 설치하신 분들은 이제 실적으로 전기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 연간 보통 3kW 정도 하게 되면 연간 한 63만 원 정도 이렇게 감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광 설치를 해서 연간 3kW를 전기를 생산을 하면은 네. 금액으로 어느 정도라고? 절감 발생할 수 있는 수익이 63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가정집에 해놓은 거는 예, 그겁니다. 내가 내 그 사유지에다 설치를 해서 네. 개인 사유지 설치를 해서 내가 득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죠? 네. 농업기술센터에다 설치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아세요? 그 부서에서 설치하는 걸 알고 네. 있습니다. 근데 그 전기를 어디다 공급해 주는지 아세요? 이제 보통 뭐 한전이나 그 다음에 거래소나 이런 곳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평택시 입장에서 수익이 된다 그러면 가능한 거예요. 수익이 된다 그러면. 네. 근데 우리 평택시에서 장소 제공을 해주고 그 전기 발전량을 삼성에다 제공을 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유유부지를 활용을 네. 하는 건데요.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임대료를 이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뭐 매년 받는 게 아니고 한 번 받고 만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 그 수익량에 따라서 계속 받는 걸로 알고 근데 있습니다. 그런 방식이 좋은 방식이에요. 국가 에너지 차원에서는 가능하다고 그 삼성의 그 넓은 면적에다가 태양광 설치할 만한 땅이 없나요? 그 내부 사정까지는 저희가 네. 잘 판단하기 힘듭니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평택시에서 그거 정원 박람회 유치하는 그 조건으로 알리백 그 친환경 그 사업을 갖고 들어왔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 이제 거기 이제 그 주차장 농업 생태원 주변에 주차장에다가 설치하는 건 이해가 가요. 왜냐면 이제 여름철에는 뜨거울 때는 차광망 그 기능도 하고 뭐 눈이나 비가 올 때는 뭐 가림막 그 기능도 하고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 판넬 샌드 판넬 지붕 위에다가 그거 설치한다고 20년 동안 그게 뭐 온전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업이든지 평택시에서 수익이 되고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 같으면은 권장을 하고 자꾸 확대를 시키고 증대를 시키고 해야 되는 건데 조금 뭐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뭐 기후 에너지과에서 태양광 설비를 좀 하고 있지만은 1년에 뭐 몇 건이나 하고 있습니까? 개인 주택에? 저희가 지원하는 게 한 250개 이상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생태하천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뭐 유승용 의원께서도 질의를 좀 하셨는데 그 안성천 데크길 조성 사업 하는 부분이 18억 이게 뭐 저 특조금이죠? 예, 맞습니다. 특조금인데 이 수명을 몇 년으로 보고 있어요? 수명 관리만 잘하면은 반영구적으로. 반영구로. 예, 예. 요즘에는 많이 바뀌었나요? 요즘에는 데크 재질이? 재질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없어 합성목재도 있고요. 일반 그 탄화목이나 이런 게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은데요. 그 중간에 보면은 관리 문제 같습니다. 관리는. 관리. 예,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그 통북천 예. 그 세계도 행정복지센터 신축 현장 바로 건너편에 댓글을 쫙 깔아놨잖아요. 보도에다가. 예. 그게 2010년도 사업이에요. 그 2025년도니까 15년 됐는데 지금 다 철거해야 돼요, 그거를. 근데 신규 설치 사업보다 철거비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좀 거기하고 좀 저희 그 제방에다가 지금 데크길 설치하는 건 좀 다른 게요. 네. 거기 같은 경우는 그 보도 위에다가 설치하는 그런 네, 부분이기 보도에다가. 때문에 좀 다릅니다. 여기 뭐 계단식인가요? 여기는 그냥 번면에다가 번면 번면에다가. 사면에다가 설치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의자식으로 앉게끔 뭐 이런 식으로. 예, 맞습니다. 예. 그럼 뭐 사람이 이렇게 뭐 많이 통행하고 그런 길은 아니네요. 아니, 이 산책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보행자가 그러니까 통행할 수 있는 산책로. 예, 기존에 보면은 제방이 그 자전거 도로로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보행자하고 자전거 도로가 지금 같이 다니기 때문에 안전사고 위험성이기 때문에 별도로 그 보행자 도로를 산책로를 선정을 하는 거 해서 설치할 예정이었습니다. 지난 그 폭우로 인해서 하천이 많이 유실되고 그런 부분이 많았잖아요, 평택시에서. 예, 맞습니다. 그 지금 뭐 계속 우리 과장님이 준설 작업도 하시고 복구 작업도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시는데 많이 이제 뭐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복구에 대해서? 준설 작업은 한 5월이면 거의 완료가 될 거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그 장안천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그것도 한 5월, 6월 정도면은 완료할 예정입니다. 준공 예정입니다. 그 같은 경우. 이건 뭐 관리 좀 잘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신속하게 처리를 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식품정책과는 제가 뭐 질문할 게 없네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손하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예. 뭐 제가 뭐 잠깐 뭐 그냥 한 두 가지 정도만 한번 좀 물어보고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뭐 추가 경정 예산 뭐 1차 추경은 뭐 전년도 대비 저희가 상당히 적게 편성이 돼서 뭐 꼭 필요한 예산만 아마 편성하셨을 거고 필수 경비나 뭐 법정 경비 그다음에 대부분 또 아까 보니까 이 특별 교부금이나 뭐 특별 조정 교부금이나 특별 교부세 뭐 이런 사업들이 많이 편성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기치 못한 본 예산에 편성 못했던 걸 아마 편성하셨을 것 같고 그거를 전제로 좀 한두 가지만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아까 의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어요. 유해조류 퇴치 같은 경우 이 사업이 이게 필요성은 뭐 있겠지만 어떻습니까? 혹시 이거 관련돼서 뭐 인근 지자체나 뭐 편성된 데가 대부분이 뭐 파악은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저희 인근 시군 중에서는 안성이나 뭐 오산, 화성, 수원 요 정도는 다 퇴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까마귀 떼가 많을 네. 것 같고 기후 변화로 인해서 아무래도 이제 상승으로 아마 올라갈 것 같은데 그것도 뭐 잘 검토를 하셔야 될 거예요. 이게 전에는 이 남부 지방의 울산이나 뭐 이쪽은 따뜻한 지역에 있다가 지금 좀 상승해가지고 저희 위로 좀 북상해가지고 까마귀 떼가 아마 출몰을 하는 것 같아요. 전에는 뭐 저희 나라는 거의 까마귀 떼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수십 년에 걸쳐가지고 아마 일본에 의해서 뭐 우리나라 남부 지방으로 해서 지금은 이제 중부 지방 이 온난화 때문에 아마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이 전년도에도 겨울철에 까마귀 떼가 상당히 많았었나요? 제가 지금 뭐 예. 특별하게 낮에 제가 다니질 못해서 잘 못 봤는데 혹시 뭐 예, 많이 피해가 좀 많았었나요? 혹시 우리 평택 관내에도 민원은 좀 많았습니다. 그거로 인해 가지고 차에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보행에 불편하다거나 뭐 심리적으로다가 불편하다는 민원은 있었고요. 그리고 인근 시군에서 퇴치 작업을 하다 보니 이게 저희 시로 좀 몰려오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쩔 수가 그러니까 제가 이게 지금 필요한 말씀드리는 게 부분입니다. 저도 다니다 보면은 뭐 이 배설물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이게 꼭 필요한 건가 한편으로는 이쪽에서 뭐 퇴치햄이 이쪽으로 날라오고 이쪽으로 날라오고 이게 결론은 지자체끼리 서로 간에 불필요한 논쟁으로 필요한 사업을 해서 이런 문제가 더 발생이 되지 않나 그런 거는 지자체끼리도 좀 협의를 하고 이게 과연 적절한가는 한번 고민을 할 필요성은 있지 않나. 우리 까마귀 이동 경로가 평택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인근 시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뭐 출몰의 빈도가 뭐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이런 거는 있을지 몰라도 그 까마귀는 이- 철새라서 어차피 이동 경로가 있습니다. 2,500만 원 갖고 우리 관내에 그 까마귀 떼를 퇴치를 한다? 저는 뭐 이거 거의 불가항력이라고 보는 건데 하는 정도만 하는 것 같다. 굳이 돈을 이렇게 비용을 예산을 세워서 민원이 있으니까 아 저기에 까마귀 떼가 있으니까 그거 만약 예를 들어서 퇴치하고 그럼 또 다른 데로 날라가고 이게 과연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될 사업인가라는 제 생각은 아마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요. 뭐 그거는 적절하게 판단해 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 제가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생활 폐기물 뭐 효율적 처리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미반영 부분에 대해서 3개월 부분에 대해서 142억인가? 142억 9,600만 원, 7만 5천 원. 예. 요거를 했는데 저희가 이게 지금 꼭 1차 추경에 이 미반영된 거를 반영해야 될 필요성이 지금 시급성이나 이런 게 있으신 건가요, 혹시? 이게 9월까지만 지금 돼 있어가지고요. 9월까지요? 예. 9월까지 돼 있으면은 3개월분이라는 거네요. 이게 142억이. 그러면은 이 52억이라는 게 9월로 하면은 이게 1년 전체는 670억 정도 됩니다. 얼마요? 670억입니다. 670억. 네, 673억 정도. 그러면 이게 4, 4분기 분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안 됐다는 거네요. 예, 예. 본 예산에.
그럼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물어본 건데 52억이 기정액이면은 9월 달까지면은 52억이 아니라 520억. 520억이 되면 네, 죄송합니다. 520억이면 142억 곱하기 이 4사분기까지 만약에 한다 그러면 42억 정도 되나? 아니 420억 정도 되나요? 420억이 140억 곱하기 4를 하셔야 되니까요. 아니 3 여기 지금 142억이 이제 한 분기 거잖아요. 예. 그거 곱하기 3개월분 4개월분이 아니라 3개월분. 그러니까 이 12달이 4개월로 나누면은 그럼 아까 9개월분을 520억이 9개월분이라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은 142억이 3개월분이고 예. 그러면은 9개월분으로 따지게 되면은 아까 제가 말씀대로 420억이 9개월분 되지 않냐는 얘기죠. 제 얘기로는. 만약 그런 이 계산법이라 그러면 지금 142억이 3개월분이라고 하면 아닌가요? 비례식으로 따지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지. 426억 뭐 이렇게. 그래가지고 지금 3개월분이 미반영됐다 그래서 이 9월 달까지는 확보가 돼 있고 142억은 어떻게 됐든 뭐 기본적으로 9개월보다는 조금 더 뭐 아마 확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냥 그건 그 산술적으로 제가 한번 물어본 거라. 예. 그래서 9월까지는 확보돼 있는데 어떻게 됐든 확보를 해서 그럼 굳이 9월달에 이 추경을 세워도 크게 문제는 없지 않나요 혹시? 확실하게만 9월에만 세워준다면 가능하죠. 확실하다. 예. 그러니까 불확실 때문에 지금 세워야 되겠다. 워낙 그 큰 금액이 말씀하시는 들어가기 거예요? 때문에 예. 당초에 본 예산 다 반영 못하고. 워낙 큰 금액이니까 뭐 그런 혹시나 불확실성 때문에 지급이 안 되거나 그러면 여러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서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봤고요. 예. 한 가지만 더. 환경 지도 활동 지원에서 34페이지인데요. 이 지금 예산을 330만 원을 일회 추경에 계상을 해가지고 편성을 해주셨는데 그 뒤에 입장 보면 산출 내용 및 증감 사유 보면은 소음 측정기, 교정기 구입, 자산 및 물품 취득비 해가지고 세대 해가지고 세대를 구입하는 걸로 돼 있어요. 110만 원짜리 세대. 예. 이거를 지금 1차 추경 때 구입하게 된 뭐 시급성이나 아니 본 예산에 못 세웠다는 뭐 그게 있었나요 혹시? 공정시험 기준이 이제 강화돼 가지고요. 저희가 교정기를 네. 2년에 한 번씩 국가검정을 사용해서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는 매회 점검할 때마다 교정을 해서 쓰도록 이제 규정이 돼 있어 가지고요. 그러니까 강화됐으면 언제 강화된 뭐 기준이 언제 강화됐나요 혹시? 이게? 강화된 지는 좀 됐는데 실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됐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이왕이면 본 예산에 정확하게 그걸 기준 갖고 세우고 이 될 수 있으면 추경에는 그때 막 사실대로 만약에 진짜 이 세워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못 세웠다 그럼 모르는데 이런 자산 취득 같은 경우를 그때 막 이렇게 세우는 거 보면 굳이 추경에 세워야 될 그렇게 시급성이 있는 건가? 이게 없으면은 문제가 큰가? 아니, 의원님 말씀이 맞고요. 원래 저희가 본 예산에 세웠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미처 못 챙긴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불이 나게 추경이라도 좀 챙기게 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본 예산에 뭐 혹시 세우지 못한 게 있어서 꼭 세워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세울 수밖에 없는 것 이해되는 거니까요. 일단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일단 뭐 저는 이것으로 질의 마치고요. 혹시 추가적으로 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상정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